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8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두 분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용욱 기자, 김준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지난주에 탄핵을 부른 결정적 증인들 영상이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거든요.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것 저 예상 한 3만 뷰만 나와도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뭐 10만 뷰를 넘을 것 네.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일단 홍장원이라는 인물이 제대로 조명을 한 곳이 없어서 저희도 뭐 깊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뭐 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좀 그 시청자들한테 소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이번 걸 보면서 이제 그 시청자들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걸 좀 더 고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해봤습니다. 아니, 정치 비상구보다 잘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김준호 선배. 네, 어디가?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뭐 기존 이제 사회 지도층들 민낯이 이번 계엄 사태 통해서 이제 드러났는데 네. 그와 대조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사회 의인이라고 할 분들을 이제 조금 조명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쪽을 좀 이제 시청자분들이 주목하신 거 아닌가 싶긴 네.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서설격으로 본영상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김건희 편을 이제 붙여서 보내드렸는데 거기서 제가 또 여사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정신 차려 구교영 이런 글이 많이 달렸는데 그거는 예전에 촬영된 영상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저희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까지도 꼼꼼히 살피는 인물비상구 만들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오늘 인물비상구 8회에서 다룰 인물은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이분이 지금 보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고 아마도 이변이 없다면 4강 안에 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이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벌써 이제 1차 경선 컷오프 결과가 나옵니다. 네. 그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결과인데요. 4명의 후보 누가 추려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으로 추정과 이제 당에 좀 아는 사람들 돌려본 결과는 이제 한동훈, 김문수, 그다음에 뭐 홍준표 이 마지막은 좀 갈리는데요. 뭐 저는 이제 나경원 후보가 오를 거로. 안철수가 아닌 나경원이다. 예, 예. 네. 일단 한 후보 같은 경우는 1차 경선 통과에 당연히 무난한데 처음에 좀 이제 밀리는 것 같았는데 점점 이제 윤석열 탄핵의 명분이 점점 사그라들고 태극기 세력이 좀 약간 소멸하는 그런 과정에 소멸이라기보다 좀 위세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탄핵에 반대한 유일한 후보라는 이런 장점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간에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세훈과 한동훈이 약간 그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중도층에 그 표가 저절로 이제 한동훈한테 가는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오세훈이 한동훈의 손을 들어준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두 사람의 겹치는 그 중도층에 소구하는 측면이 좀 겹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놀란 건 이제 제 예측이 틀렸던 건데 김문수 전 장관이 이제 지금 하락세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여론조사는 모르겠고 그 당에서 하는 얘기가 이제 의원들이 안 간대요. 안 가는데 김문수 그 전 장관이 사석에서 하는 얘기들이 좀 상식을 벗어나는 것들이 많아서 네. 이분이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이게 좀 약간 이분 본선 가면 사고 치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게 좀 하락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거에 약간 그 김문수 하락을 따먹는 게 누구냐면 홍준표 전 시장. 이제 사퇴하셨으니까 전 시장인가요? 그렇겠죠. 네. 예, 이분은 일단 약간 계속 본인이 탄핵 그 과정에서 보수층의 그 어떤 소구하는 메시지들을 많이 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쌓아놓은 데다가 기본적으로 본인이 선거를 여러 번 나갔고 대선 후보도 했었고 뭐 해서 선거를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인지도는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높기 때문에 이분이 의외로 지금 상당히 많이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4위 후보는 안철수, 나경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경원 의원을 꼽는 게 이 정보에 따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감에 의존한 건데요. 어쨌든 이분이 그 탄핵 때 자기 본심과 다르게 굉장히 윤석열하고 좀 합을 맞춰가면서 그렇죠. 많이 했고, 도왔죠. 네. 예, 그리고 이제 퇴임 후에는 퇴임이 아니죠. 이걸 퇴임이라고 하면 안 되고 파면 후에. 파면 네. 후에는 이거 말 잘못하면 제가 또 큰일 납니다. 네. 네. 파면 후에는 그 아크로비스타까지가 차를 마셨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그 어떤 그런 기세가 있고 또 하나는 이분도 역시 선거란 선거는 다 나갔습니다. 뭐 서울시장 경선도 나가고 본선에도 나가기도 하고 경선에도 나가기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선거를 치르는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자기 조직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반면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일단 자기 친구가 없습니다. 세력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탄핵을 반대했는데 또 이 양반이 좀 애매한 게
한동훈 전 대표처럼 전면에 선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과실을 따먹기도 좀 애매하고요. 일단 뭐 당의 지지율도 유의미하게 잡히는 것 같지 않은데 또 어디 나왔다고 하는데 여하튼 좀 그 기반도 없고 네. 약간 예전보다는 많이 수그러드는 기세여서 저는 그러니까요. 이분이 네.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저랑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이번 주 이제 MBS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이제 이 국힘 후보 내에서의 적합도가 나왔던데요. 이게 좀 눈에 띄는 게 홍준표 12, 한동훈 10, 김문수 8, 안철수 8입니다. 야, 김문수 떨어지고 안철수 올랐네요. 네. 좀 의외이긴 한데 나경원 의원은 3이더라고요.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나경원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김문수 표를 자기가 좀 먹겠다라고 최근에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거가 오히려 나경원 의원한테 지금 당장은 가지 않고 네. 홍준표 전 시장이 지금 이제 그걸 가지고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저도 이제 이용욱 기자 말한 것처럼 이제 이 4강 중에 한 자리는 나경원 의원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안철수 후보가 의원이 지금 보면 과거에도 그렇고 초반 기사는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여론조사상을 네. 보면 지난번 뭐 서울시장 선거 때도 보면 초반 기사 되게 좋은데 결국에는 이제 철수했잖아요. 첫 끝발이 개끝발이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나경원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뭐 4강에 나경원 의원이 올라가면 뭐 구도상으로는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나경원 의원이 지난번 이제 당대표 선거 때 이 저기 한 전 대표랑 이제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가지고 이제 맞아요. 티켓 언제 당했잖아요. 했죠. 네. 뭐 제가 저만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네. 똑바로 말하세요. 그러니까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울 지경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 보니까 또 한동훈만큼은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맞아요. 또 세 얘기하니까 얘기했죠. 또 네. 한 전 대표가 또 뭐 박근혜 떨어뜨리고 나온 그 저희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를 거론하면서 뭐 닮아도 뭐 통합진보당 닮냐는 식으로 또 이렇게 깐죽댔잖아요. 그걸 보면 역시 이제 나경원 의원의 잡는 사람은 또 한 전 대표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서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흥행을 위해서라면 안철수 의원이 양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하간 두 분 말씀을 듣더라도 공이 그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4인 안에는 분명히 들 것으로 관측이 되는 상황인데 이분의 이력을 보니까 73년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도 했고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도 했고 심지어 당대표까지 전당대회에서 이겨 당선이 됐는데 이분이 가진 정치적 자산 좀 우리가 좀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기 일단 뭐 개헌 과정에서 나타난 거는 내란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어쨌든 앞장서서 막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게 정치적 자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주 그냥 기술적으로 좀 들어가면 네. 말을 참 잘해요. 근데 김진우 기자 말했듯이 참 얄밉게 잘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인이 제일 중요한 게 말을 콕콕 쉽게 대중들이 원하는 지점을 톡톡 아니면 기자의 입장에서 봐도 말을 콕콕 쉽게 잘해주는 그런 전달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좀 대중성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그 기술 이런 네. 것들은 상당히 좀 정치 초보답지 않은 뛰어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국민의힘 당직자들하고 이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이건 이제 실무적으로 이제 보고를 했던 사람들 얘기인데 보고를 받을 때마다 이제 먼저 물어본대요. 보고 받기 전에 핵심 그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파급력이 큰 사항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또 다 들은 다음에 그걸 다시 확인을 한대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양반은 되게 판단이 빠르다 하면서 이제 그걸 하면서 유출을 할 수 있는 게 검사를 하면서 이제 수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상황 판단이 빠르고 임기응변을 잘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정치에서도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사태 네. 파악이 안 돼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국민이 원하는 소리가 있던 이런 측면인데 다른 소리를 한다거나 이런 면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뛰어나다는 말이 있고요. 이건 이제 한편으로는 비토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이거 뭐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하지만 이제 윤석열이 혼자 60분에서 59분을 떠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 전 대표도 상당히 본인 말을 많이 한답니다. 회의 석상에서 회의석상에서도 그렇고 기자들하고 밥 먹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제 술은 안 먹고 말하는 거에 훨씬 멀쩡하죠. 근데 이제 화술, 뭐 대화를 끌어가는 거 이런 건 역시 얘도 이 사람도 검사 출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검사 출신이라는 점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파면을 당한 그 직업 자체가 검사였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한동훈의 가장 큰 약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윤석열이 보면 이제 뭐 대통령 처음 됐을 때 이제 첫 검사 출신 대통령. 근데 지금 뭐 거의 지금 나라를 이중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전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두 번째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될 건데 과연 그거를 지금 이 탄핵
과정을 거친 국민 여론들이 허용할까요? 당장에 한 전 대표한테는 그 국민들이 그걸 물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전 대표가 뚫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걸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나와서 하는 소리가 뭐 시대 교체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피해가는 가는 거잖아요. 검찰 이미지를 피해가려고 하고 그리고 지난번 뭐 출마 선언이라든가 뭐 인터뷰 보면 뭐 AI가 어떻고 뭐 중산층 제공이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약간 네.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네. 주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걸 물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뚜렷이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검사라는 코드도 그렇고 아까 이제 술 안 먹는 윤석열을 표현해 주셨는데 윤석열과의 관계성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어떻게 한동훈의 원죄 같은 건데 원죄라기보다 좀 자기 태생이 그런 거죠. 정치인 한동훈이라는 게 알려진 게 사실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을 했었고 그렇죠. 파격적이었죠 일단 당시에. 그 전에는 네. 뭐 검사 시절에도 윤석열이 계속 자기가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한동훈이 요직에 가서 물론 자기 실력 발휘를 한 거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동훈 하면 윤석열하고 띄워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물론 멀어졌지만 근데 이제 윤석열 하면 어떤 게 생각나냐면 이제 대화 타협을 모르는 무소불위, 나만 옳다, 독단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윤석열의 스타일이 본인도 망치고 정치도 망치고 나라도 망쳤잖아요. 근데 그러면 윤석열은 검사 문화가 배출한 괴물이다. 네. 한동훈은 얼마나 다를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맨날 했던 말 있잖아요. 처음에 한동훈 전 대표하고 윤석열이 잘 좋은 관계를 가질 때는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만드는데 기여했다는 그 원죄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근데 네. 이걸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벗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거 과정에서 세게 두들겨 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해도 뭐 두들겨 패서 거리가 얼마나 지어질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한 전 대표가 그 딛고 서 있는 곳이 보수 정당인데 네. 윤석열을 패면 패수록 또 배신자 프레임의 올가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봤던 그 뭐 유승민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나 뭐 하다못해 이준석 의원도 이런 프레임에 접어들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김무성 전 대표. 그래서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분명히 윤석열을 때려야 되는데 내가 유승민의 길을 가거나 김무성의 길을 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딜레마적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전략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붕 떠 있고 아까 김준우 기자 말했듯이 지금 요리조리 피해가는 그런 그 전략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니까 최근에는 어떤 발언을 올렸냐면은 페이스북에다가 그 윤심보다 민심이 5천만 배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글도 올리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바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하고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배우자인 김건희하고의 관계도 돈독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각별한 사이였다는 건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드러나죠. 뭐 이제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그 당시 이제 인사청문회 때 김건희랑 뭐 300건 넘는 카톡 네. 대화 나눴다 그러면서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자기가 윤석열하고 이제 보고가 안 될 경우에 사무를 통해서 이제 연락을 한 적이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보면 이제 김건희 여사 편에서도 우리가 김건희 편에서도 죄송합니다. 김건희 여사라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치적이었습니다. 김건희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김건희가 이제 윤석열 술 마시느라 연락 안 되면 부하들에게 연락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동훈 말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그때부터 김건희가 윤석열 대행을 한 것 같고 그게 이제 대통령 됐을 때 대행에서 V2가 됐고 점점 지나면서 V0까지 된 겁니다. 네. 저희 뭐 시청자들 봤을 때도 뭐 V0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 있죠. 뭐 한 전 대표가 뭐 그 김건희 그 문자 입심 논란 때 그때 김건희가 보낸 메시지에 뭐 함께 해왔던 동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걸 봐서는 뭐 아주 각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생사를 가르는이라는 표현을 쓰죠. 맞아요. 네. 아니, 그런데 실제로 보면 비대위원장이 되고 공천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보면은 또 둘의 사이가 그렇게 막역했던 사이가 드라마틱하게 나빠집니다. 또. 이건 뭐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뭐 저는 그냥 한동훈이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법무부 장관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민심을 대하는 게 좀 아무리 자기가 뭘 한다고 해도 좀 거리가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현장을 다니고 의원들을 만나고 하면은 뭐 친윤 의원들만 있겠어요?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의원들 되게 많아요 국민의힘에. 그러면은 들어보니까 너 저기 당청 관계 어떡할 거야? 윤석열이 당을 거의 무슨 자기 하수인처럼 부렸잖아요. 그다음에 김건희 어떡할 거야? 이런 말들을 굉장히 요구에 부딪혔을 거고 또 현장 다니면서 심지어 대구에서도 뭐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 민심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정치적으로 변신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 시대가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본인이 좀 더 거리를 두려고 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이제 두 사람의 관계를 윤석열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했던 게 김건희 특검법 뭐 원칙적으로 뭐 맞아요. 고려할 네. 수, 뭐 반대하지만 뭐 고려할 수 원칙적으로 통과 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나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조선 제일 사랑꾼 윤석열을 이제 경로하게 했다는 이게 거의 정설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그때 왜 이제 김건희 명부백 수수 논란 있었고 그다음 김건희 특검법 논란 계속 있을 때 이제 그 김건희 그 문자를 보면 이제 뭐 본인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한데 사과가 필요하면 뭐 사과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이걸 읽고 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익십이었죠. 그게 이제 네. 그 한 몇 개월 뒤에 이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공개가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그 누구죠 이관섭 실장 보내가지고 한동훈한테 그 비대위원장 사퇴라는 맞아요. 네. 이야기를 그 문자 공개되면서 그게 사실이었구나. 대통령이 심지어 경도를 했다. 그 문자 내용 보면 뭐 김건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대통령께서 뭐 지난 일에 큰 소리를 역정을 내셨는데 뭐 하면서 그 말은 결국 이제 이게 이제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한동훈, 윤석열 그다음 김건희랑 관계가 틀어졌다는 와장창 거잖아요. 된 거죠. 근데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한재 대표가 왜 김건희 문자를 씹었냐.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하고 김건희 문자 그 내용을 보면 김건희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네. 이게 실제로 그 문자 내용을 보면 철없이 쉼표 떠드는 마침표 우리 오빠 쉼표 이게 좀 이상하게 보내요. 그게 아마 김건희 특유의 그 문자 메시지 보내는 방법인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김건희가 한동훈 전 네. 대표한테 보냈던 문자를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아주 뭐 누가 이렇게 데스킹 한 것처럼 정돈된 말투로 문자가 오니까 한동훈이 이거 함정이다. 라고 생각해서 씹었다는 얘기를 주변에 했답니다. 그런 그 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네. 그렇게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와 한동훈 관계 배신을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들어본 뭐냐면은 예전에 김진모 전 검사장이라고 이번에 총선에 출마했다 떨어지신 분이 있는데 이분하고 한동훈 관계가 좀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명박 정부 때 민정수석실에 상사로 한동훈과 같이 근무했어요. 상사하고 이제 부하 직원이었던 거고. 그리고 대검에서 기획조정부장이라는 검사장 자리가 있는데 그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 할 때도 김진모가 상사고 한동훈이 후배였어요. 근데 한동훈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를 하면서 김진모를 구속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 인연 중에서 윤석열 못지않게 친한 사람이 김진모였는데 그 사람을 구속시키는 거 보고 한동훈을 두고 주변의 평가가 아 정말 냉혈한이다, 냉혹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자기와 아무리 가까웠던 사람이어도 뵐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캐릭터라는 게 과거의 전례로도 입증이 돼 있던 상황이었던 건데 윤석열은 아마 그런 것들을 다 보고 기미가 보이니까 경로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죠. 나를 뵈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네. 예. 그런 상황인 건데 이쯤 돼서 얘기를 하다 보니 궁금한 거는 그러면 한동훈은 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걸까요, 도대체?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재밌는 얘기가 한동훈이 이번 선거 나가서 사실 좀 이기기는 어렵잖아요. 다 아는데 이게 이제 본인이 나라를 위한 마음 이런 게 아니라 사적 복수심 때문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윤석열이 이제 내란 때 한동훈을 수거해서 벙커에 쳐넣으려고 했다는 날이 나왔잖아요. 아니 또 뭐 심지어 벤다는 얘기도 있었고 살인한다는 맞아요. 얘기도.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렇다는 겁니다.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야 내가 검사할 때부터 네 밑에서 너 부족한 거 다 내가 보완해주고 그랬는데 대선 때도 어쨌든 그렇게 도왔는데 감히 나를 담그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분노 때문에 선거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에 나갔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선거가 나가면 이 한동훈의 동의는 뭐냐면 복수심이다. 복수심이면은 복수심으로 할 수 있는 대선에 나가는 거는 안 될 말입니다. 사실 윤석열이 망한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나가서 안 맞아요. 됐다는 말도 있어요. 나를 총선에 자르려고 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여하튼 복수심이 동기다 보니까 이제 국가 아니면 자기가 속한 보수진영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좀 없다. 그래서 이제 공약을 보면 배고프면 밥 먹는다 수준인데 예를 들어서 뭐 안보 중시하고 규제 혁파하고 이거 보수 후보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그 뭐 임기 3년 대통령 하겠다. 이거 네. 개헌 정치권에서 지금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네. 거기에 뛰어들기 위해서 던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분 준비가 안 됐고 지금은 복수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고요. 또 지금 당 상황도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한덕수가 지금 나오는 게 사실 한동훈을 겨냥했다는 말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경선을 보면 뭐 이제 결선 투표 제도의 뭐 역선택 방지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한동훈을 겨냥한 거예요. 그다음에 불리한 이제 거죠, 한동훈한테. 그다음에 네. 마지막에 이제
그 지금 뭐 정말 뜻이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 한덕수까지 막 쑤셔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한동훈은 안 돼. 사실 이건 누구나 아는 메시지인데 그럼 이제 여기까지 나를 찍어내려고 해? 하니까 한동훈은 저도 화가 나는 거죠. 되기만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 뭐 이런 사적 복수심을 키울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차피 국민의힘은 대선을 포기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할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대선 이후에 그 보수 진영의 어떤 주도권을 잡기 위한 내전을 시작을 한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걸 누가 먹느냐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사람들은 국가와 뭐 하다못해 자기 보수 진영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자기 사리사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네. 이런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요때 요 질문을 하면 준비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제가 정치를 보면서 정치권 밖에서 온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뭐 고건 총리도 봤고 뭐 네. 강기문도 봤고 하다못해 그 예전에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유한영행 그 아 누군지 문국현. 문국현 네. 전 네. 대표도 있었고요. 그분은 제가 잘 접점은 없지만 이런 분들이 느낀 게 뭐냐면 정치를 너무 쉽게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된다. 내가 네.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도 이럴 겁니다. 아 내가 잡아놓은 애들만 몇 명인데, 그러면서 정치 간단해. 내가 들어가면 다 정리가 돼. 그런데 사실 정치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저기 어쨌든 국가 현안에 대해서 주고받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굉장히 진중한 작업이에요. 어려운 그래서 일이죠. 네. 의원들이 밤마다 술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밤마다 술을 먹는 의원이 많겠지만 그 안에서도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진지하게 봐야 되는데 이걸 되게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어와서 아무렇게나 하고 정치 쉽게 봤다 망한 사람이 누군가요? 윤석열이잖아요. 윤석열이죠. 네. 그러니까 이 정치를 쉽게 보는 한동훈도 이런 지금 위험에 빠져 있다고 보고 그래서 한동훈이 자꾸 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말 바꾸기가 2번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자기가 당대표하면 최상병 특검 하겠다. 뭐 제3자 그렇죠. 특검 수용하겠다고 네.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철회한 거 아니냐니까 나는 철회했다고 말한 적 없는데 이런 게 있고요. 윤석열 그 내란 과정에서 탄핵에 찬성했다 반대했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건 한동훈의 정치적 뚝심과 어떤 철학이 굉장히 부재하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 모든 게 다 정치를 쉽게 봤기 때문이고 정치를 쉽게 봤기 때문에 함부로 내지르는 것이고 그걸 수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쉽게 보는 비정치인 출신들 좀 더 태도를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한 전 대표도 이 과정에서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한동훈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한동훈은 어떤 성품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까? 성품은 모르겠고 기자들 일단 이제 외모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봐왔던 정치인들하고 다르잖아요. 네. 뭐 얼굴도 작고 뭐 키도 크고 그래서 세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그간 과정에서 보면 토론이나 이런 데 보면 상대방 말 끊고 깐죽대고 이런 거 보면서 야 보수 정당 당원들이 제일 싫어할 성품을 가진 사람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도 하고 그다음 뭐 아시겠지만 이제 아직 검찰물이 빠지지 않았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검찰 때 뭐 서초동 편집국장 이야기 나올 정도로 네. 이제 뭐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이제 언론을 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리크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이제 프레임 가지고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대표돼서도 그런 게 몇 번 반복이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뭐 언론이 이제 기본적으로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윤석열하고 비슷한 수준 아니냐. 그럼 윤석열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편집국장 시절에 출입 기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아는 바가 없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 사람의 이제 여러 가지 특이성이라는 것은 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검사장은 아니지만 그 대검 중수부가 해체된 이후에 각종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 관련된 부패 수사를 총괄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윤석열 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임을 딱 하는 순간에 그 사무실에 가봤더니 풍경이 되게 생경했는데 일단은 이분은 앉아서 일을 안 합니다. 서서 하는 모션 데스크라고 해가지고 모니터를 2개 두고 있으신가요? 아니 뭐 그건지 아닌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보니까 이제 공소장을 보려면은 이 A4 용지 사이즈이기 때문에 가로로 보면 다 보기가 어려워요 한 번에. 그러니까 세로형 그 모니터를 두고 이제 업무를 하는 사람이었고
당시에 또 보면은 보통 이제 소파를 놓고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차 마시는 게 보통의 차장의 역할인데 가방 카피 마시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거기다가 턱걸이 하는 거 갖다 놓고 자기 운동하는 자기 체력 관리하는 시설들을 갖다 놓고 틈틈이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종전에 있던 사람들하고 굉장히 다르다. 그리고 당시 나이가 이제 73년생이고 2017년도에 3차장이 된 거니까 둘과 뺄셈은 44살 아닙니까? 지금의 제 나이 때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뭐 되게 저번 보면서 그러니까 실패를 모르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잘 되고 자기의 어떤 내가 이 정도로 관리가 돼 있는 사람이 항상 준비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좀 과시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사무실도 그렇게 꾸며놨다면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다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라고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자기 관리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를 들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국민의힘 얘기입니다. 근데 네.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제 그냥 소위 말하는 하위 당직자들은 아니고 국장급이고 뭐 당물 먹은 분들 하는 얘기가 이제 45도로 인사를 한대요, 자기들이. 그러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90도로 인사가 되돌아온대요. 그래서 이제 약간 예의가 바르다. 잘 자란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분명히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선거 떨어진 후보 측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원 유세를 오잖아요. 그럼 그냥 우리 후보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러는데 그거 모른 척하고 가서 이제 다른 분하고 사진 셀카 찍고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인기 관리.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얄미울 수가 없대. 아니 실제로 기자들한테도 3차장 하면서 보통 친해지면은 그 호영호제라는 걸 보통 하면서 말을 놓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기자님, 반장님 이런 식의 호칭을 해가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약간 특이했는데 일단 이분의 또 패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초반에는. 그렇죠. 뭐 법무장관 시절부터 이제 뭐 패션 센스가 좋다고 이제 화제가 됐죠. 그리고 뭐 예전에 뭐 들고 다니던 서류 가방 이런 게 뭐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품절되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네. 뭐 자기 현대고 동문인가요? 이정재 배우랑 같이 찍은 사진 속 입었던 후드 티셔츠 뭐 입소문 타가지고 뭐 다 발리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본인이 아까 그 한동훈 그 저기 3차장 시절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기본적으로 자기는 그러니까 기존 꼰대 뭐 다르다. 이런 사람 아재 이런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의도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본인이 이제 이 단골로 가는 편집샵에 있을 정도로 이제 패션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또 기존 세대랑 좀 다른 뭐 X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이 색깔별로 이제 뭐 이 마음에 들면 색깔별로 네. 뭐 옷을 산다고 하고 그때 이제 좀 약간 화제가 됐던 게 뭐 이 컨버스 운동화인가요? 그거 신고 다녔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뭐 네. 색깔별로 6개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랑 비슷하네요. 그리고 뭐 보면 이제 한번 이제 양복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맞추면 오래 입을 수 있도록 이제 이 흔히 말하는 옷감이 좋은 걸로 이렇게 사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 아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뭐 3차장 시절에도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이제 보통 아까 이용 기자가 네. 말했던 것처럼 이제 뭐 직원들이 커피 타줘가지고 이렇게 먹고 이런 거 안 하려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뭐 커피를 이렇게 머신에서 내려서 뭐 나눠줬다는 재즈 소문도 음악 있고. 나옵니다 또. 이렇게. 아 그래요? 확실히 그런 부분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패션을 좋아한다는 거는 이 어떻게 보면 또 자기애가 강하다는 뭐 네. 그런 것하고도 연결될 수도 있죠. 제가 들은 거는 이제 저도 옷을 아시겠지만 대충 좀 사는 편인데 그래도 제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저 공을 들이려면 아니 저는 옷 뭐 골라 입고 이런데 드리는 시간이 좀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아깝죠. 거죠. 네. 아까운데 이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회사 선배인데 이제 지금은 회사 나가시는 뭐 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패션 담당 오래 하시는데 이 선배 딱 하시는 말이 옷 잘 입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봤는데 일단 감각이 있고 스카프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나는 그 스카프 매는 걸 할 줄 몰라. 그래서 어쨌든 스카프를 해도 명품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약간 좀 뜨는 브랜드를 하는데 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비싸지도 않은 그런 걸 한대요. 중간 가격대로. 네. 그리고 옷도 좀 무늬도 파격적이고 가방 시계 이런 것도 뭐 아무거나 착용하는 것 같지 맞아요. 않더라. 네. 그리고 부인이 골라주는 게 아니라 이건 들으신 얘기를 전해주시더라고. 본인이 다 사 입는다. 실제로 본인이 주문한다고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데 우리 그 윤석열은 그 배바지도 돌려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계신데 폴로 잠바. 그것도 김건희가 챙겨주지 않으면 그 꼴도 못 하고 다녔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 자기애도 강하지만 어쨌든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고 네. 이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자기를 꾸미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그 자기 개발에도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옷 잘 입는 건 굉장히 좋은 점이래요. 예, 제 이게 셀프 디스가 되는데 약간 의문의 일패를 네. 당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좀 대충 살아서 굉장히 그거는 좋은 점이라고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같이 사는 분, 그 진은경 씨가 또 어떤 분인지가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진은경 씨 이분도 법조인이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네. 저기 뭐야 김현장 지금 변호인 활동하고 있고 음. 뭐 한동훈 전 대표랑은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교 1년 후배인데 뭐 결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그 집안 자체가 법조 뭐 패밀리잖아요. 빠방하죠. 네. 그럼 아시겠지만 이제 장인인 진영구 씨, 그 유명한 분 아닙니까? 뭐 네. 저희 세대는 이제 이 조폐공사 워낙 큰 사건이라. 유도 발언은 네. 엄청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당시 이제 뭐 대전 고검장 시절인가요? 기자들하고 폭탄 마시다가 뭐 자기도 모르게 뭐 자기가 이 본보기 한번 보여주려고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거의 뭐 구속되고 뭐 이제 맞아요. 검사장직에서도 면직까지 당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또 그 이제 처남인가요? 처남도 이제 맞아요. 검사인데 네. 이분도 약간 이력이 있더라고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성추행 네. 해가지고 그 옷 벗고 나중에 또 이제 검찰 내에서 그때 뭐 미투 운동 때문에 이제 뭐 조사위원회 꾸려져서 다시 조사해가지고 그 형을 받았죠. 처분을 받은 네. 네, 그런 상황인 건데 그 제가 듣기에도 한동훈 전 대표는 서울대법대 92학번이고 그리고 진은정 그 변호사 같은 경우는 93학번인데 93학번 중에서도 3대 퀸칸가 그랬대요. 왜냐면 외모도 출중하고 공부도 너무 잘해가지고 그랬는데 도대체 누가 결혼할까 궁금했는데 그걸 한동훈 92학번 선배였던 한동훈이 결혼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전해주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제가 예전에 재수학원에 다닐 때 저희 반에 대단히 좀 눈에 띄는 여학생이 있었어요. 네. 근데 뭐 저는 언감생심 쳐다도 안 보고 있었는데 제 주변에 이제 걔 때문에 그분 때문에 인생 망한 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못해가지고. 아니, 예. 뭐 이제 공부 안 하고 거기만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공부 워낙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셨는데 실제로 학원에서 어떤 분하고 사귀더라고요. 근데 아, 학원 출신하고 예, 우리 반에 누구? 오, 네. 걔는 학원 다닐 때 아무 말도 없던 애야. 근데 어느 순간 싹 가가지고 스트레스처럼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개 보면 나서서 야 나 쟤 좋은데 쟤를 내가 반드시 뭐 이게 절대 안 돼요. 보면은 그러니까요, 예. 항상 보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주변을 쓱 어슬렁거리다가 기회를 보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저분이 그때부터 검사의 어떤 그 피가 재질이 흐르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이렇게 뭐 유쾌한 얘기도 있지만은 한때는 본인 딸의 그 스펙 논란 때문에 구설에 오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른바 이제 딸이 이제 입시 스펙 쌓으려고 뭐 과외 봉사한 것 없는데 뭐 봉사활동한 것 아니냐라는 거 네. 그런 식으로 자료를 내서 상을 받기도 했고 대필 작가가 뭐 쓴 논문을 자신이 쓴 것처럼 꾸며가지고 해외 학술지 발표를 했다 뭐 이런 의혹도 있었죠. 의혹이 그래서 있었죠. 실제로 네.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제 고발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인가요? 거기서 이제 외국 기관으로부터 이제 자료를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뭐 불송치를 했고 이후에 다시 이제 경찰수사심의위에서 사건을 들여다봤는데 이제 재수사하지 않기로 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고 저는 이제 그 한동훈 부부와 직접 교류를 했던 이제 전직 검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이 딸이 영어는 굉장히 잘했대. 예를 들면 기억나는 게 집에 저녁을 같이 먹는데 아마도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두꺼운 원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 모습을 앞에서 보여줘가지고 위화감을 조성했다는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전 네. 요새 이거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요새 저 그 영상을 보다가 4세고시란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랬거든요. 4세고시, 7세고시 강남에 있는 어린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막 하고 한전 대표 딸도 뭐 엄마 아빠가 뭐 다 최고 대학을 나오고 학부를 네. 나왔으니까 똑똑하겠지만 약간 좀 위화감이 드는 그런 그러니까요. 에피소드 네. 같아요. 애들이 저기 놀아야지. 근데 전반적으로 아까 그 뭐 이제 그 이른바 법조 패밀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 그 뭐 장인이라든가 처남이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이게 뭐 지금 사회에서 뭐 그런 것까지 문제 삼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삶의 방식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삶을 사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사실 허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한 전 대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이제 공약들을 뭐 중산층 뭐 이런 공약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좀 안 이꼽게 보는 사람들은 아니 그렇죠. 본인이 예. 중산층 아닌데 저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약간 공감이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난 만약에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문제가 이제 교육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 그 교육 공약을 냈으면 사람들이 그럴까 아니 뭐
자기는 뭐 돈 많아서 딸을 뭐 저기 멀리 좋은데 보내고 있는데 뭐 저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라고 생각할 건데 그렇게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의 그 딸에게 외교부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국을 수사했던 검찰이 그 스탠다드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엉뚱하게 하는 것 같다. 이런 비평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건 저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었던 사안인데 뭐 조국 전 의원 대표 전 대표는 이제 차지하고 그 문제는 이제 이미 뭐 그분들은 많이 겪으셨으니까 네. 이 사람들을 탈탈 썰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 심우정 총장 딸 얘기하니까 좀 놀란 게 자식이랑 애들 그 저거 뭐 햇살론을 받았다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들이었나요? 네. 뭐 다른 예. 자녀인 것 같습니다. 예. 아들이었나? 그런데 이과생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문과인 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이러는데 일단 그 자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돈도 많은데 왜 굳이 장학금을 굳이 받아야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스펙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최근에야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네. 왜냐하면은 우리 같은 월급쟁이도 사실 그냥 제가 경향신문에서 평생 뭐 돈 거의 못 벌었는데 그래도 제가 뭐 소득분위로 하면 장학금 받는 우리 애가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저 사람들은 왜 그걸 받을까 악착같이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게 선발해서 주는 거다. 이게 제 뇌피셜인데요. 그래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장학금을 받았던 게 아닌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치. 네. 돈이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럼 니들이 팔탈 털었으면 니들 똑같이 당해야지. 이게 아마 보통 부모들의 마음일 거예요. 보통 저희 또래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조 전 대표한테 너무 심했나 우리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결국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결국 별의 순간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출마 선언문을 보니까 시대 교체라는 화두를 꺼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그 뭐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죠. 이제 국회 분수대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자기가 87년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교체하는 뭐 미랄이 되겠다라고 했고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 이게 이제 뭐 그렇다고 정권 교체라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약간 말을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한 전 대표 아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73년생이고 92학번 뭐 본인이 이제 X세대 대표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서태지 이야기도 하고 서태지가 뭐 시대 유감인가요? 그 노래 그 인용해서 이제 뭐 살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반응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아까 뭐 이용욱 기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 정부에서 가장 이제 황태자로 불렸던 사람이 그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을 강조하는 이 서태지 뭐 X세대 별다른 접점이 없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이제 네. 또 본인이야 뭐 시대 교체를 하지만 이 73년생이면 50이 넘었습니다. 50이 넘었는데 젊은 애들이 봤을 때는 뭐 50이나 60이나 똑같이 교체돼야 될 대상 아니냐라고 생각할 건데 굳이 뭐 그걸 뭐 서태지 끌어가지고 그런 비판이 나오니까 얼마 전에 한전 대표 이걸 이제 들은 모양이에요. 의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그런 해명을 하더라고요. 저희한테는 이게 이제 뭐 서태지는 젊음의 기억인데 사실 이게 30년 전 된 얘기 아닙니까? 젊은 분들한테 제가 뭐 젊은 척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해명하더라고요. 젊은 척했다기보다 나는 저 기존의 아재들하고 달라. 다르다. 그게 됐죠. 네. 보니까 네. 그런 시각이었던 것 같은데. 저렇게 꾸미고 아는 척 하려면 대단히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 아니 근데 문제는 이제 대선에서 이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되고 그러려면 국민의힘이란 정당 안에서 지지를 얼마나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척도라는 것은 몇 명의 의원이 그를 지지하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처음에 나왔던 거 뭐 16명이라고 그러는데 뭐 당에 물어보면 드러내놓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뭐 그래도 아마 20명 안짝이지 20명 않을까. 안짝? 네. 이렇게들 보시더라고요. 일단 저 정보는 전혀 없는데 수도권 의원들 아니면 뭐 수도권의 의원들은 대화에서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대구 경북 의원들이 대부분인데 거기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할 이유가 없겠죠. 워낙 배신자 프레임이 강하기 그리고 때문에 부산 경남도 애매합니다. 근데 수도권은 뭐 의원들이 있다면 당연히 한 전 대표한테 붙어야 맞는데 이제 의원이 없잖아요. 강남은 논외로 치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현역 의원은 얼마 안 되는데 수도권의 그 원외 당협위원장들 뭐 수도권 경기 맞아요. 이런 데는 꽤 김종혁 위원장 이런 분들이 이런 크게 꽤 밀잖아요. 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당내 경선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현역 의원들만 놓고 보면
세력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적어도 대놓고 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최근에 이제 뭐 나머지 경선 후보들 이제 출마 선언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의원들이 많이 설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선 게 4명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 고식을 받은 사람들 네, 기준으로. 심지어 이제 2명은 나 아니라고 아니라고 해가지고 해. 뭐 갑자기 기자회견 취소했다가 다시 하고 이런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제 다른 의원들 그러니까 캠프를 봐도 그렇게 의원들이 많이 지금 참여는 안 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약간 대부분 뭐 국힘 의원들의 특성이기도 한데 약간 지금 관망을 하고 있는 간보고 어느 네. 쪽으로 좀 기울면 이제 쭉 쏠려 가보려고. 네. 왜냐하면 어차피 선거는 틀렸는데 대세를 잡은 후보도 없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의원들의 가장 선은 나의 재선이지 뭐 나라의 그렇죠. 미래도 아니에요. 내년 지방선거고. 그리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될 것 같은지 지금 이제 간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 김문수 후보 말씀드렸지만 가서 얘기해 보니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밀 수가 없다. 그거 말을 많이 하게 하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저 예. 아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김문수 장관이 그 지지선언 의원들 지지선언 하기 전날에 자기 방으로 찾아왔대요. 그 분명히 노라고 했는데 그 명단에 이름이 있어가지고 좀 이게 아마도 중간에 이제 중계를 한 의원이 좀 약간 장난을 친 것 같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시던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김문수 편할 때 네. 김진우 기자가 막눈광이라고 그랬잖아요. 막눈광. 네.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예. 되게 순수하신 분 같아. 아니 그러면 그 결국은 대선에 나오면 당선을 위해 나오는 거고 정치인 한동훈의 강점과 약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똑똑한데 얄미워.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의 바르지만 굉장히 그 가식적일 수 있죠. 그렇게 보이고요. 이게 이제 이 양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고 이 양반이 잘 나가면 좋은 점이 보이는 거고 못 나가면 나쁜 점이 보이는 겁니다. 정치판은 그렇죠. 그런 네. 거고요. 예, 여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한동훈은 진짜 딱 그 단도직입적으로 검사니까 말을 해서 이게 이제 선명하게 전달은 되는데 다만 선명한 만큼 정치인들은 자기 말을 이제 씹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되돌릴 수가 없다. 이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좀 이중적인 매력은 아니고 뭐 좋게 보면 매력, 나쁘게 보면 단점. 그렇네요. 되게 네. 이중적인 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준 선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지금 이제 여권 후보로 끌어올린 게 이제 그게 이제 강점이자 약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이른바 이제 똑똑한 이미지, 뭐 딱 부러지는 화법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한 전 대표가 갑자기 단시간 내에 후보로 올리긴 했지만 이제 이게 보면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 독단적인 모습도 수차례 노출되고 그래서 뭐 지난번 이제 당 대표에서 쫓겨나는 어느 정도의 계기를 뭐를 주기도 했죠. 의원들이 그때 뭐 물병 던지고 했던 게 네. 같은 얘기를 해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여지를 둬야 되는데 바로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지금 뭐 의원들이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도 지금 사실 많고 그리고 이제 이 보면 이제 이게 결국 이제 태도의 문제이긴 한데 이제 아까 이용욱 기자도 말을 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본인이 이제 개헌 막았다는 것을 계속 이제 최근에 이제 강조를 하잖아요. 깨알같이 이제 그때 끼워넣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뭐 했냐, 뭐 숲재명이냐, 숲에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꼭 이 이야기를 할 때 보면 다른 사람을 끼워서 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게 어떨 때 보면 이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어디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제 부잣집 얀채 도련님 그리고 이제 뭐 아시는 분 알지만 이제 애니메이션 그 저희 세대는 좀 알지만 뭐 뭐죠? 뭐 개구쟁이 스머프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네. 이 똘똘이 스머프 항상 깐죽대다가 그 마을 밖으로 내팽개치는 똘똘이 스머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한 전 대표 팬클럽 이름이 이제 위드훈이잖아요. 예. 그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이 무상급식 반대 시장직 걸고 투표했다가 본인 시장직 그만두고 당을 그렇죠. 거의 괴멸지경을 몰았잖아요. 네. 그때 나왔던 말이 이제 오세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이 분위기 파악먹고 자기 하고 싶은 데 던진다고 해서 그래서 한 전 대표는 그럼 지금 이제 몇 세 훈일까 뭐 이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주변에 자기 뭐 언더 73이라고 해서 자꾸 뭐 젊은 강조하는데 MZ들이 보면 똑같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비슷한 나이죠. 거기서 그리고 거긴데. 뭐 김문수는 뭐 보면 뭐 7080 이미지가 너무 나는 게 문제인데 한동훈 74년생인데 그럼 과연 뭐가 다르냐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뭐 패션이나 화법 이런 걸로 보여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한동훈 취재했던 후배가 그 이야기하더라고. 한동훈 하면 뭐 떠오르냐 했더니 도나츠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도넛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형태나 윤곽은 갖췄지만 가운데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지금 보면 탄핵을 반대나 입장은 정했지만 그 네. 내용들을 제대로 채워 넣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정치적 이런 자산들이 있지만 그게 이제 실력이라든가 실행력으로 지금
보여줬던 것들이 현재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음. 의미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직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의 순간이라는 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문수는 선거가면 떨어진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또 누구냐 그 한덕수 같은 대통령감이 아니다고 하면서 별의 순간은 한동훈이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잘 아는 사람들한테 보니까 반응들이 다 이거예요. 아 그분도 이제 너무 오래 하셨어. 이거였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그분 입장에서 그분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김종인 전 싫은 거지? 위원- 예.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밀어야 되는데 아마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게이트에 물러나지 않았으면 오세훈 시장을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싶고요.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나머지는 좀 다 아프잖아요, 사람들이. 정상으로 보이지 않잖아. 우리가 보기에 지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통령 보고 뭐 훌륭한 짓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멀쩡하다고 웬만한 국민들은 멀쩡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애들이 4명인데 4명 중에 3명이 아파. 하나만 그래도 좀 멀쩡하고 그럼 누구 하겠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저는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도 잘했어. 근데 이제 공부만 잘했는데 다른 건 잘했는지 좀 두고 보자. 뭐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이 아파요. 그때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여간 근데 또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주목받는 건 분명한 게 시장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한동훈 테마주라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그 지난 14일 날 뭐 여론조사 발표하면서 이제 한 전 대표가 이제 범보수권 3위 기록하니까 무슨 전 처음 들어봤는데 뭐 태양금속 이게 이제 한동훈 테마주라고 해서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날보다 솔직히. 12.98% 급등했고 무슨 대상홀딩스도 강세를 보였는데 네. 이 찾아보니까 이게 태양금속은 창업주가 한 전 대표랑 같은 청주한 씨라는 이유예요. 그리고 뭐 대상홀딩스는 그나마 이해가 되는 게 이게 이제 배우 이정재 씨가 이제 이 임세령 대상그룹 만나고 부회장하고 있기 뭐 때문에. 오랜 연인 관계라고 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정치 테마주라는 걸 보면 그나마 안철수 의원은 그 최대 주주니까 안랩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이게 직접 테마주는 관련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나머지를 보면 최근에 무슨 또 뭐 한덕수 테마주라고 해서 시공테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 회장이란 분이 이제 2008년 때 한권황 대행이 이제 총리 시절에 뭐 국민경제자문위 민간위원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력 때문에 테마주고 평화홀딩스는 김문수 테마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왜요? 그게 이제 김문수 장관하고 같이 이제 경주 김씨고 뭐 그 공장 중 하나가 이제 고향인 경북 영천에 위치해 있다. 본관이 중요하구나 이게. 이게 보니까 무슨 이게 테마주 찾아내는 것도 참 힘든 일이라 그러니까 같아요. 이거 네. 뭐 이 정치 테마주 문제가 사실 한두 번 지적된 게 아니죠. 매번 이렇게 정치 그러니까요. 대선이라든가 네. 총선 이럴 때마다 하는데 이게 문제는 이게 테마주들이 대부분 이제 작전 세력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띄우는 거니까. 시세 조정이 쉽고 그래서 뭐 그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윤석열 그 테마주라는 게 애니능률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를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보니까 회장이 같은 파평유 씨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한때 막 거의 뭐 3만 원 넘게까지 올랐다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바로 1,800원인가 뭐 5,000원대로 추락했대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작전 세력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주식 시장만 작전 세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최근에 보면 뭐 한덕수 추대율 나오는 거 보면 추대론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뭐 그게 뭐 김건희 주변이든 누구든 이제 자 이게 한덕수 어떠냐고 자꾸 이렇게 바람 잡고 맞습니다. 작전 세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들 보면 또 과거 이제 박근혜 그 탄핵 당했을 때 반기문 추대로 띄우던 사람들하고 좀 겹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보면 이제 그렇게 떠들다가 나중에 반기문이 좀 안 된다 싶으니까 바로 제일 먼저 빠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떴다방들이죠. 진짜 떴다방들. 작전 세력이네 그야말로. 네. 그래서 뭐 네. 이제 뭐 주식 시장에서 그 작전 세력 조심하십시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권에서도 네.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좀 하나 덧붙이면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고건 전 총리가 그만둔 것도 의원들이 올 것처럼 하면서 이제 잘 나갈 땐 아무도 안 와서 좀 그게 많이 그러니까요. 되는 게 있고요. 반기문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 분명하게 뭐 충청권에 뭐 의원을 지목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뭐 그분이 돈을 타기로 했는데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 분은 이제 충청권의 전 의원이 막 나서서 내가 반기문을 세우겠다 해놓고 실제로는 배신을 때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떴다방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판을 보면서 대선을 몇 번 경험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 지고 있는 세력이 무슨 어떻게든지 프레임을 바꿔서 별별 생각들을 다 하게 돼요. 하는데 절대로 판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네. 일단 저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또 기술을 부리고 잠기술을 부리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우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이번 떴다방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라도 떴다방을 하는 좀 세력들을 잘 보시고 이 떴다방들을 정치권에서 퇴출하는데 좀 네. 힘을 좀 보태주십사 하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그 경향TV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순서인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한 줄로 위두훈이 한동훈은 몇세 훈이니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선배는요? 네. 저는 한동훈은 옷자랄. 옷자랄. 네, 정알못. 정치는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좀 심한 말로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 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경향TV 커뮤니티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의 이름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욱 기자, 김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에 또 인물 비상구 9회 순서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